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태복입니다. 제가 잠깐 했던 게 지난번 이제 파이널부터는 이제 그 파이널반 자체적으로 뭐 스터디 발표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발표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좀 봤는데 지금 다들 시험 공부하신 지 파이널반 되셨으면 좀 오래 되셨을 거예요. 특히 정보통신기술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하도 변화도 많고 출제 기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배울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통상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뒤에 잠깐 이제 좀 시험 보신 것들 뒤에 이제 주시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바로 채점은 안 해요. 실은 바로 채점에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들을 본인 스스로가 실은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 내가 뭐 70점 맞고 80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 보실 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에 보시면 거의 그 교재 중심으로 다 쓰세요. 그런데 교재 중심으로 다 쓰시면 거의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답안도 다 똑같아요. 답안을 획일적으로 해서 기술사 문제에는 정답이 없어요. 문제는 정답이 없다라는 건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답을 전개해 나갈 줄 아셔야 그 채점을 하다 보면 그 똑같은 답안을 보는 것보다 뭔가 다른 답을 보면 벌써 그분에 대한 답이 어떤 식이든 되든 간에 1, 2점이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면 그 점수 1, 2점이 실은 당락을 좌우해요. 그래서 특히 그 시험 보시면서 50점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계속 그 점수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은 답안 쓰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점수가 이렇게 점프하지는 않아요. 대략 50점 전후란 얘기는 대략 그 기본적인 기술적인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50점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논술적인 내용, 내 어떤 나만의 그 특색 있는 답을 쓰실 줄 아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55점 이상이 넘어가요. 대부분 보시면 시험 공부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번 시험이 되게 대체적으로 다 쉽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번 시험이.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뭐 신기술 위주의 어려운 내용보다 되게 좀 평이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평이한 내용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기술에 상당히 치중하게 했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답이 다 똑같아요. 결국은 뭔가 차별적으로 나만의 그 답안을 쓰실 수 있는 분이 합격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자료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2, 3, 4교시 같은 경우는 거의 6문제가 다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아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막상 딱 4문제를 골라서 적으려면 뭘 쓰지 고민하게 돼. 근데 그게 뭐냐면 나만의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6문제를 실은 다 안다 치더라도 나만의 어떤 풀어가는 스킬들이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실은 6개 중에 4개 하면 되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기술사 시험을 보시다 보면 6개 중에 2문제, 3문제 알 때도 있어요. 실은 그때도 4문제는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방어도 할 수 있어야 점수는 올라가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이제 방송 쪽이 실은 IP 쪽하고 많이 이제 요즘은 이제 결합이 됐잖아요. 결합이 되면서 그리고 또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송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방송에서 보시면. 약간의 그 융합적인 분야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방송이라면 거의 순수한 어떤 뭐 이제 그 지상파가 하는 방송 분야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제작 관련해서 뭐 음성이라든가 비디오 오디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케이블 TV나 IPTV 그리고 요즘 이제 일반 이제 미디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송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되는 게 있어요. 이슈되는 것들은 특히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슈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은 그 시기가 지나면 안 나와요. 실은 이제 그런 이슈되는 항목들은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슈되는 게 뭐냐면 UHD TV 5월 말에 이제 개국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에 대해서는 그 방송국 입장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방송 영역이 방송 쪽에서만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방송이 통신사나 뭐 방송사나 그다음에 일반 이제 개인 뭐 그리고 외국의 뭐 OTT 사업자들도 전부 이제 방송 영역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야들이 다 좀 틀려요. 그 부분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다각적으로 이런 분야도 좀 분석을 해서 알고 계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차별화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여기 드린 자료들 보면 제가 이 문제를 그 자료에 첫 문제 딱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제 전통 기존에 했던 문제들보다 첫 문제를 국내 지상파하고 UHD 표준 실은 최근의 기술이 예전의 기술에서 어떤 진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뭔가 새로운 걸로 진보된다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니즈가 있어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요소, 뭐 암기 요소로 해서 외우시면 보내준 딱 자료만 보고 쓰는 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나중에 본인들이 좀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들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UHD가 지금 상당히 진행은 뭐 하고는 있는데 이래저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다들 공부하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은 실은 이제 이쪽 국내 지상파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아마 UHD 쪽에 좀 많이 좀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그 면접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오늘 그 면접이 오늘 오전 오후 있었는데 실은 면접 공부도 실은 이 공부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면접 공부가 뭐냐면 원론적인 이론을 거의 물어볼 수가 없어요. 면접에는 기본적인 어떤 실무 지식들이 많이 물어봐요. 특히 본인이 했던 그 분야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대답들. 그러면 이제 면접도 똑같이 풀어가는 요령이 내가 다 알아야 대답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럼 기술사 여기 필기 시험도 내가 다 알아야 풀 수 있냐? 요즘의 기술들은 거의 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기술만 아시면 기본적인 파생 개념으로도 풀어갈 수는 있어요. 거의 문제들 자체가. 그런 개념들을 좀 응용을 하시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내가 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준비한 만큼 다 나오면 그만큼 회피한 거는 없겠죠. 그렇지만 공부해 보시면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뭐 기본반하고 뭐 연구반 하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TV 방식이 지금 예전에 이제 흑백 TV에서 흑백의 NTSC에서 그리고 이제 칼라 TV 나오고 칼라 TV 나와서 HD TV 나오고 HD TV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동방송이 시작을 했죠. 이동방송 시작을 하면서 기존 이제 아날로그 없애고 최근에 이제 UHD TV라고 해서 UHD TV를 하자라고 해서 올 2월 달까지 원래 2월에 본방송이었잖아요. 자, 2월에 본방송이 5월에 왜 본방송을 했겠어요?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너무 이제 빨리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이제 그 정책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게 못 따라가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못했는데 주로 이런 문제들 제가 이제 답안은 제가 다를 안 봐서 답안의 양식을 쓰시는 이제 요령들은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이제 다는 못 봤어요. 그래서 한두 분 거 이게 제출하신 건 잠깐 훑어봤는데 잘 쓰시는 분은 잘 쓰고 계시고요. 어떤 이 답안 쓸 때도 기본적인 걸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에서 많이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자료, 이 내용을 다 쓰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자료 절대 다 못 씁니다. 못 쓰되 내가 내만의 어떤 요약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단지 그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은 어떤 이런 사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서브노트처럼 그냥 작게 해서 주면 그게 외우면 뭐 바로 뭐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서브노트 한 몇 시간씩 그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그거는 단순하게 한두 장이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본인의 기억에 남아요. 남아서 그게 본인의 자산이 되는 거지. 여기에 제가 이거 다 쓴다고 해서 이 내용 중에도 본인이 쓸 내용은 취하시고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굳이 내가 이 내용에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인데 여기다 썼다? 그래서 여기에 뭐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보통 그렇게 쓰니까 대부분 답이 다 똑같아요. 답이 똑같은 이유가 보통 이런 문제 보통 이제 내잖아요. 내시면 저는 기존의 어떤 이제 특히 기출 문제들은 뭐 여기 학원이나 다른 학원이나 아마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에 대한 그 답, 그 포맷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냐?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기술사 문제는 정답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왜 답이 아니냐면 출제를 하면 출제자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내가 원하는 구성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수험자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이 안 나와요. 특히 이제 그분이 채점을 들어가면 더 잘 알겠죠.
그러면 그분만의 이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면 점수를 좋게 안 주죠. 그래서 간혹 이제 수험생 중에 나는 잘 썼는데 왜 점수 안 주냐라고 하는데 그 잘 썼다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키워드들을 보시면 각각의 그 출제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보통 저 같으면 예전에 이제 시험 봐보면 1교시 문제를 보면 2, 3, 4교시 거의 문제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방향을. 어떤 1교시에는 분명히 어느 한 사람만이 낼 수가 없어요. 결국 출제 들어간 사람 다 내거든. 1교시는. 그럼 다 내면 자, 어떤 분야의 성향이 들어가 있는지가 보면 거기에 대한 방향들이 보여요, 방향이. 전혀 이제 다른 쪽인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쪽, 그 통신사 입장하고 요즘 방송사 입장이 서로 틀려요. 방송, 통신 이쪽이다 보니까, 융합의 개념으로 보면, 둘 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되겠지만,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방송은 전통적인 내 영역이다라고 할 거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방송은 뭐 다 이제 모든 게 다 통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해서 통신의 영역으로 봐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똑같은 영역을 보고도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그 답안을 쓰시면서 약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아이템이 이렇다라고 해서 바로 쓰면 제가 초창기 때 공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서 내 것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아무리 많이 써도 합격 안 돼요. 그 일정 딱 수준 점수까지는 올라가요.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점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좀 뭔가 차별화해서 문제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본인들이 한번 써놓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요. 이 문제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 문제로 보면 HD 방송 표준 방식하고 UHD 표준 방식을 비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송하고 지금 이제 UHD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출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올 거예요. 어떤 식이든 이제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쭉 뒤로 보면 되게 상세히 적어 놨는데, 그렇게 상세히 못 적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 어떤 걸 정해야 돼요. 왜 이 얘기가 나왔겠어요? 자, UHD가 나오는 배경들 있잖아요. 실은 UHD가 나온 건 ASO하고 2단계는 아니에요. 정확한 배경은 아날로그 스위치 오프하고는 상관이 없어, UHD하고. 단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UHD가 나오는 거는 최근에 이동통신이나 모바일 이쪽에서 보면 워낙 실감형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에서도 그럼 우리 기존의 HD 방송 말고 뭔가 또 실감형 이런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기존의 HD 방송 못했던 거 UHD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급하게 서둘러졌죠. 제가 제 마우스하고 이게 안 맞아서 좀 되게 좀. 그래서 실은 이제 방송을 표준은 어디로 갔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요에서는 적어야 되겠죠. 표준이 우리나라 UHD나 이쪽에 계속 실험을 DVB T2로 했어요. 유럽형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ATSC 3.0으로 정해졌어요. 아시겠지만 ATSC 3.0이 아직 미국에는 최종 스펙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국내하고 약간 틀린 점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도 결국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방송만 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UHD를 또 빨리 추진하게 된 게 뭐냐면 디지털 전환하면서 700메가 주파수 다 뺏겼잖아요. 방송사. 다 반납했잖아요. 698메가 이상 다 반납했는데, 자, 700메가 이 황금 주파수, 그럼 우리가 확보하자. 결국은 빨리 하려니까 그러면 기존의 HD 방송 말고 UHD용 방송 할당해달라. 그래서 억질로 해서 할당 받았어요. 5개 채널. 5개 채널 할당 받았죠. 실은 이 평창 올림픽도 뭐 이제 플래그십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서 이 때문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극구 빨리 개통을 하는 이유가 저 평창 올림픽 때문에도 하고 있고요. UHD 지금 51번, 52, 52, 3, 4, 5, 6인데, 자, 이 주파수는 아마 나중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관련해서도 실은 이 700메가 이 테이블은 대략은 외우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건 향후 뭐 주파수 문제나, 그 다음에 뭐 특히 여기 재난방송 있잖아요. PSLT, 재난방송 문제. 이 문제에서도 이게 서로 이슈가 돼요, 이제. 재난방송 나오면. 여기에 정확히 보시면 가드 대역이 얼마 없어요. 자, 이 문제들. 지금 어떻게 보면 700메가를 방송, 재난, 통신사가 다 이제 나눠 갖는 격이 됐어요.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다 이거 UHF 대역이었죠. 806메가까지 UHF 대역이었는데 이 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나눠 갖기 하는 뭐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거 뭐 그래서 이런 도식도 하나는 그 통신사 뭐 방송 영역이 하면 대략 이제 6메가씩 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는데 그리고 PSLT 어차피 FDD 방식 쓰잖아요. FDD 방식 쓰기 때문에 한 대역만 외우시면 돼요. 한 대역 외우시고 FDD 그 대역 그 분할해서 그 차이 있잖아요. 차이만큼 반대로 딱 시프트해서 넣으면 이 대역 다 나와요. 어떤 주파수 대역을 실은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내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외우려면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됩니다. 복잡하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기존에 이제 전통 대역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아날로그 TV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TV가 있어요. 있는데 아날로그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보면 세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NTSC, ATSC 1.0, ATSC 3.0을 비교하셔야 돼요. 전체는 비교는 안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마지막 어떤 뭐 비교 도표나 이 정도 할 정도면 그냥 단순하게 이 두 개 비교한 것보다는 지금 이 TV 발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왜 ATSC 그냥 NTSC에서 6메가를 고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DBB T2 가다 보니까 6메가, 7메가, 8메가 했어요. 그런데 저 주파수들이 서로 틀리면 예, 정책상에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6메가에 딱 한정해 놓고 앞서 본 테이블에 손 안 대려고. 그럼 6메가로 다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영역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이제 그냥 8VSB 뭐 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ATS 3.0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ATS 1.0이냐 3.0이냐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예전엔 그냥
우리 그 HD 방송하면 그거는 뭐 이제 ATSC 1.0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이라는 똑같은 ATSC 규정에 1.0과 3.0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미 서울에는 시험 방송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표준 방식으로 97년 됐으면 딱 20년, 거의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넘어갔는데 얘도 이 분야. 특히 이제 이쪽 디지털이 되면서 데이터 전송률이 되게 중요해요. 기존의 아날로그는 어떤 이제 순수하게 RF 개념만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디지털 전송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내가 이 6메가 대역에 어떤 변조 방식을 써서 내가 얼마의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실은 UHD도 넘어간 게 기존에 8VSB가 19.39Mbps 밖에 안 됐어요. 전송률이. 그러면 ATSC 3.0으로 가면 이 이상의 뭐 고차 변조들을 하니까 저보다는 훨씬 많은 비트레이트를 보내서 실은 더 고화질의 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의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ATSC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호환성이에요, 호환성. 장비 호환성들. 호환성 문제가 가장 크죠. 6메가라 특히 이제 주파수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의 이런 이제 정책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산업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6메가 이걸 거의 못 버려요. 그걸 한번 실은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 규격들은 이렇게 뭐 이거는 NTSC 이쪽 ATSC 1.0의 그 8VSB 방송의 규격들은 예전에 이제 보면 MPEG-2라든가 뭐 이게 MPEG-2의 나머지 8VSB 변조의 뭐 오디오 돌비 AC3하고 이 부분들은 아마 기본이나 이쪽에서 뭐 다 배우셨으니까 대략은 알겠죠. 여기에 이제 특징들도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ATSC 1.0이 이제 주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실은 이제 그 내용들은 지금도 방투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뭔가를 하면 얘랑 정확히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하고 뭐 낮은 CMB하고 그리고 임펄스 잡음에 대한 잡음성, 낮은 피크대 전력비. ATSC 3.0으로 가면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지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ATSC 그 문제는 내니까 보통 이제 다 잘 이제 그 송신기 뭐 구조도 이렇게 하면 그 부분들은 거의 예전에 전통적인 그냥 기출 문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들 잘 쓰세요. 그냥 개통도 블록도 잘 쓰시는데 여기에서 UHD가 실은 이런 내용을 딱 가지고 그 한 줄이나 아니면 딱 몇 마디로 줄일 줄 알아야 돼. 도입 배경이 뭐겠어요? 도입 배경은 영상 현실적인 이런 뭐 서비스가 아니라 요즘 다 융합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IP화하자. 결국 방송사가 요즘 엄청나게 수익이 안 좋습니다. 이미 이제 다 모바일화 돼 있잖아요. 그럼 IP화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미디어를 지원을 해야 돼요. 다양한 미디어 디바이스 지원해야 되는데 이 문제. 그리고 요즘 이제 워낙 그 실가명 이 콘텐츠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실가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갖고 가자. 그 요인에 의해서 나머지
이런 이제 방송들이 실은 이제 바뀌어요. 실은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지만 내가 그 핵심 키워드를 아시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은 이제 그런 연습들을 실은 이제 파이널 반 정도 되시면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나 기술 그 맥락을 가지고 좀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실은 문제를 내면 거의 답이 같으면 안 돼요. 다 좀 틀리게 차별화되게 나와야 되는데 답이 보면 다 같아.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데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채점하는 사람이 눈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한두만이 작게 다르게 쓰는 걸 못 알아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 A4 한 장 쓰시는데 이거 보통 길어야 30초? 30초도 안 봐요. 30초 누가 봐요? 그거 볼 시간도 없고요. 대략 보면 문제 형태만 보면 알거든. 아, 이 사람 어떻게 썼구나.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한 줄 이렇게 다른 거 썼다라고 해서 그걸 실은 캐치를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려면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이 틀려져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는데 DBB T2로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실은 UHD나 이런 방송들이 실은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UHD가 하려는 게 IP, 그리고 IP 스트림 하면서 자, 모바일도 해야 되고, 고화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이제 또 재난 방송, 우리 3D 했었잖아요. 3D 문제, 그 다음에 결국은 다들 이제 TV 화면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 HD 화면 갖고는 대형화 화면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가자라고 했던 배경인데, 이런 도식들도 이렇게 딱 주어진 도식이 아니라 본인만의 뭔가 다른 도식으로 실은 좀 요즘 얘기하냐 좀 창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뭔가 좀 창작을 좀 해보시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틀려져요. 본인만의 도식으로 한번. 굳이 여기에 있는 도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도식들도 간혹 이제 보면 좋은 것들은 좀 차용을 하고요. 굳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굳이 여기에서 그림 나온다고 해서 억지로 그림 그려가면서 그 답안 작성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특히 아마 그림 잘 그리신 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점에 이점이 있는데, 못 그리신 분들은 실은 블록도로 다 처리해도 돼요, 실은. 어차피 저희가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기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IP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축해야 되겠죠. 압축이 기존의 MPEG-2에서 MPEG-5로 넘어가고요. 그럼 실가명 오디오로,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 하려니까 이제 IP 형태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의 발전들이 똑같이 넘어가죠. 그래서 고화질의 오디오 MPEG-H, 이 부분은 좀 미국 방식하고 좀 틀려요. 아직 ATSC 표준하고는. 3.0 표준에는 MPEG-H하고 돌비 AC4가 둘 다 아직 후보예요. MPEG-H가 우리나라는 건데 MPEG-H로 딱 고정을 딱 시켜놨어요. 네, 여기에 이제 다기능이 10.2 채널에 22.2 채널까지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문제 이렇게 쭉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장비에 22.2 채널 나오는 장비 있을까요? 아직은 없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미래적인 이제 스펙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 정정은 내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존에 오류 정정하면 뭐, 니드 솔로몬이나 뭐 CRC 뭐 이렇게 해서 썼었지만, 얘가 왜 LDPC하고 BCH가 들어갔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OFDM이에요. 다. 기존에 어떤 8VSB가 아니라 OFDM으로 딱 가다 보니까, 이동통신 배웠겠지 뭐, OFDM에서 쓰면 거의 오류 정정은 다 LDPC가 해요. 그런데 얘를 좀 더 에러를 강화하자 해서 예전에 나온 이제 BCH를 또 실은 얘 두 개가 연접부호로 써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표준 잠깐 보니까 연접부호에 LDPC하고 BCH도 쓸 수 있고 CRC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얘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표준을 봤다라면 여기에 CRC도 들어가겠죠. 이런 내용도.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바뀌는 부분을 본인이 알았냐 안 알았냐, 알았냐가 이제 이런 내용에서 약간 좀. 그리고 이제 변조는 기본적으로 뭐 QPSK하고 뭐 이것도 되지만 거의 컴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만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고차 변조를 하려면 컴, 우리 이제 통신 이론에서 보셨지만 자, 8VSB에야 2의 3승에서 3비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컴에 256 컴이나 1024 컴 딱 쓰면 벌써 이 비트가 똑같이 한 비트에 내가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대신 컴을 쓰려면 엄청나게 이제 그 전성솔러의 CN이나 이게 좋아야 되겠죠. 쉽게 해서 오류 정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틀 자체를 원래 전통적으로 1.0, 2.0, 3.0이 가면 대부분 하이 호환성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3.0을 가면서는 뭐냐면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꿨기 때문에 얘는 하이 호환성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새로운 주파수를 달라고 한 거예요. 예전에 아날로그일 때는 흑백일 때는 카라로 가면서 같이 보냈죠. 간사법에 의해서 같이 뭐 보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하고 자 19 대용량을 보내야 되는데 19.39에서 25Mbps 이상 실은 이제 3.0으로 풀로 보면 58Mbps까지는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1024 컴에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또 이제 기존에 RF였던 게 다 이제 IP 기반으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방송사들이 돈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뭐 복사 천국이었잖아요. 특히 디지털은 원본하고 디지털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도 우리가 VOD 하는데 이제 콘텐츠로서 우리가 주인이 되자.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또 한국에서 특별히 또 추가를 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추가를 한 겁니다. 왜냐, 기존에 이제 VOD나 이런 그 콘텐츠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무작정 내가 판권이 없는 사람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도 하나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생기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부가 서비스 해야죠. 지금은 방송만 순수하게 내가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요즘 젊으신 분들 집에 케이블 이제 커팅이라는데 집에 TV 없고 심지어 집에 인터넷도 없는 사람 있어요. TV를 안 봐서 없냐? 아닙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바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모바일로 다 해결하고 내가 본방송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방송 다 보고요. 그 다음 대부분 노트북이 있다 보니까 그냥 테더링해서 봐버려요. 테더링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지상파도 지금 하나의 그냥 PP의 프로그램 공급사에 전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하게 내가 또 방송 서비스 하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또 이동방송도 있어요. ATX 3.0에는 이동방송이 들어가 있어요. 이동방송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동방송 지금 이제 DMB 하잖아요. DMB, 기존의 DMB에서 화질 좋아진 HD DMB 나왔잖아요. 그런데 KBS만 참여하고 있어요. MBC, SBS 왜 안 할까요? 이렇게 가니까 안 해요. 이중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KBS는 왜 했냐면 TV 시청률 받잖아요. 국가 재난방송 주관기관이거든요. 주관기관에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KBS는 오르막 계좌미끼로 들어온 것 같고요. 나머지 방송사들은 이런 이제 굳이 3.0 UHD로 가면 다 되는데 내가 왜 DMB 투자하냐 이게. 실제 요즘 DMB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HD DMB 들어있는 단말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방송이라는 거는 내가 얼만큼 봐서 시청자가 많냐 거기에 따른 뭐 광고 수익이라든가 결국은 수익 사업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생태계를 보시면 이제 이 문제들도 다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OFDM의 특징이 SFN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가드밴드 때문에 단일 주파수망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MFN 때문에 전국의 각 채널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UHD TV를 우리나라 전국망 서비스를 하려면 실은 이제 SFN이 아니고 기존 이제 망을 하면 주파수 엄청나게 필요하죠. 지금 주파수 하나씩밖에 안 주잖아요. 하나씩 갖고 전국망 서비스하기 힘들어요.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주파수 단일화 방안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저는 이제 주파수를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중계망들은 좀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비교했는데 아마 저는 작성했으면 아마 NTSC까지 넣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표들은 저 위에 표들은 내가 쭉 설명을 하고 뭐 문제에 따라서 좀 이제 그 뒤에 첨삭이 상세하게 뭐 적고 안 적고는 하겠지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표로 많이 외웠어요. 표로 외우면 기본적인 이제 장비들 간의 차이점이 금방 인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그런 배경들하고 이렇게 외우면 이 표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다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답안들 쓰시다 보면 이게 뭐 8칸이니까 8개 미리 적어놓고 칸 끊고 뭐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날 가서 생각이 안 납니다. 칸 끊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우선 이거 쓰세요. 쓰시고 기억 안 나면 거기서 그냥 마감하고 가요. 괜히 내 머리 짜내가지고 이거 8개야. 그래서 8줄 다 채워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해보니까 6개밖에 생각 안 나. 나머지 2개 뭐 쓰지? 이 고민은 하지 말라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실은 적어 놓으면 뭐 서비스들은 뭐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방송은 기본이 뭐 영상, 음성, 변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끼리 해놨기 때문에 제가 주파수 대역을 비교를 안 했어요. 실은 이제 방송이나 이쪽 RF에서 많이 비교해야 할 게 주파수 대역폭이 얼마냐가 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둘 다 6메가를 쓰니까 비교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 내용들도 뭐 본인 여하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류정정부
TCM이 무엇인지 아시죠? 트레일리스 코드하고 리드 솔로마. 뭐 이런 부분도 실은 이제 내가 알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지만 시험을 낼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채점자가. 그냥 이거는 알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방송 전문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어들을 쓰실 때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건 쓰지만 이건 보통 이제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이건 내가 외울 때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좀 쓰게끔. 그리고 전송 용량 엄청 많죠. 52.2. 대신 얘는 정확히 이것처럼 왜 딱 정수형이 안 나오냐면, 자, OFDM은 그 어떤 신호 구성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여기서부터 52.2m까지 다 나와요. 혹시 우리나라 시험방송 지금 몇 메가 bps로 하시고 있는지 아세요? 시험방송 18메가 bps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뭘까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프로토콜도, 자, TS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요약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트랜스포트 스트림, 전송 스트림으로 보내요. 예전에 RF. 그래서 MPEG-2 TS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뭐냐면 IP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 IP로 넘어가도 3.0에 이제 송신소까지 가는 게 TS가 아니에요. IP예요. 쉽게 해서 이더넷 꽂으면 가요. 송신소까지. 송신소 이후에가 뭐 이제 RF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전송 스트림이 완전히 뭐냐면 다 틀려졌어요. 보시면 판이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다 AC4는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아직은 AC4도 표준이에요. 그쪽은. 우리나라는 MPEG H가 그거지만. 그다음에 변조 방식도 전송 나중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LDM까지도. 아마 여기 LDM이나 이쪽은 뭐 거의 뭐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뭐 과제들이, 아이템들이고. LDM이 언제 한번 나왔던가요?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은 실은 답이 없어요. 정확히는. 이거는 본인들이 얼만큼 그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쓰셔야 돼요. 이 내용이 지금 뭐 국산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건 그냥 범용적인 거 썼지만,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잖아요. 깊게 알면 여기 쓸 거 엄청 많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이제 개국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면 다 미국 표준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이게 해야 돼. 그러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안고 있어요. 자, 굳이 방송의 문제일까? 재전송? 그 다음에 디바이스? 쉽게 보면 그냥 CPND 측면으로 저희 그냥 흔히 요즘 뭐 CPND 하잖아요. 자, 콘텐츠 측면이나 이런 그 각 측면에서 한번 봐보시면 여기에 문제점 다 있어요. 그 문제점 하나씩만 쫙 넣어주면 답안이 완전히 차별화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런 이슈는 있어요, 실은. 자, 수신율 문제. 지금 수신 문제, 지금 안테나 지금 내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보안 문제.
보안 문제가 어제 전자신문인가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일단은 TV 수신기 우리 개발 못하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지금 ATSC 3.0 칩은 LG나 삼성밖에 없어요. LG, 삼성이 줘야 되는데 그게 또 보안이 들어가요. 보안이 들어가고 중소기업 그거 보안 인증받으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런 좀 문제점도.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보면 자, 미국 거나 한국 거나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삼성하고 LG는. 지금도 다르게 만들어요. 아시죠? 기존의 HD TV도 미국 거나 한국 거는 다르게 만들어요. 미국 거는 8VSB가 들어가 있고 쿼함이 들어가 있어. 클리어 쿼함이 들어가 있어요. 국내도 쿼함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 못 쓰게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 이제 케이블 쪽에서 보면 클리어 쿼함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걸 국내 이제 가전사 이렇게 안 풀어서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뭐 나라별로 다 틀릴 거고. 민원들 엄청 많아지죠. 지금 직접 수신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수신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방송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이제 그 아파트 현장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그 설계나 이쪽에서 보면 우리 그 SME TV 설계를 하잖아요. 그쪽 설계 문제 딱 하나 한 줄만 딱 집어넣어봐요. 전혀 다른 얘기가. 직접 수신에 지금 우리나라 UHD 코리아 뭐 하면서 코리아 디지털 전환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나라 그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공동주택에 SMA TV나 MA TV들이 실은 이게 UHD를 전송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냐?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직접 수신율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유료 방송이 거의 80, 90% 다 보는데 그런 문제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어떤 보면 그냥 일반 그 국민들을 위한 범용 서비스, 방송 자체의 어떤 그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이제 그 현장 얘기들하고 살짝만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답 내용이 전혀 틀려요. 자, 콘텐츠 보고 카스 얘기.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카스 얘기, 이 부분들 때문에 실은 삼성, LG의 큰 대형 가전사 말고는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탑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UHD TV들 대략 100만 대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건 다 유럽식으로 DVB T2로 돼 있어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나중에 좀 할 거고, 이 문제를 왜 내놨냐면, 자, 이 문제 이렇게 나올까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다 디지털 TV는 이미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세계적으로 UHD TV로 가요. 그러면 얘를 똑같은 잣대로 세계 UHD TV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 일본, 유럽, 요즘은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중국은 아직 좀 오픈. 그래서 아니면 크게 우리나라 주로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해. 미국, 일본, 한국. 자, 미국 방식은 우리나라 방식. 유럽, DVB T2, 일본 자기네 또 방식이 있어요. 일본은 8K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런 비슷한 문제 딱 나오면 바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DTV 이 문제 가지고 이제는 2, 3, 4교시에 계속 풀어먹기에는 출제자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출제 원칙이 뭐냐면
예전하고 같은 문제를 못 내게끔 돼 있어요. 몇 년 안에는 못 내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 낼 게 없으면 답은 똑같은데 이제 물어보는 걸 좀 약간 각을 다르게 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실은 답은 따로 없고 이게 문제지만 있기 때문에 문제지상으로는 서로 겹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내요,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아날로그 디지털 비교하시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HD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듯 그런 형태로 이제는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의 서브노트는 이 방식의 서브노트가 아니라 그런 이제 나만의 그 서브노트들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들 나올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브노트 만들 때 하나라도 자료를 만들어졌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 비교하는 것들은. 근데 그런 문제형 형태로 좀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넣었는데, 특히 이제 기술사 문제에서 보시면 문제를 딱 쓰실 때 특히 어떤 뭐 시스템 뭐 이런 걸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뭐 개통도 하나는 좀 그려야 돼. 신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개통도 하나는 좀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 개통도 다 이렇게 영어 다 쓰려면 언제 이거 다 써요? 못 쓰죠. 그래서 통상 이런 약어들은 약어로 좀 이제 처리하시고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이 부분도 실은 방송 송신까지 해서 이게 나오는 단계지만 이 부분이나 아니면 나머지 기존의 이제 UHD 방송에서 좀 뭔가 내가 좀 추격할 수 있는 그 방송 형태들은 자, 비디오 부분 처리 어떻게, 방송국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며, 자, 물리계층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그 STL 그 라인 어떻게 할 거며, 최종적으로 익사이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도식화 시키면 이 전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문제에서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 딱 구간을 한정 지어서 한다라면 당연히 뭐 그건 써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큰 시스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TV 어떤 뭐 차이점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실은 이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에 보면 제가 반드시 넣었다고 해서 이걸 꼭 넣으시면 이런 거 하시다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문제의 그 핵심하고 약간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디지털 쪽에 하실 때 기존의 아날로그들은 전통적으로 뭐 어떤 그 오디오, 비디오 이런 관계가 있지만 디지털 쪽에는 데이터 서비스 관계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데이터 관련이 실은 디지털 전환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데이터 서비스, 재난방송 뭐 이런 부분. 아마 특징들은 뭐 굳이 디지털의 특징을 제가 여기서 뭐 고화질의 고채널의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내용을 안에 굳이 그 내용은 안 적어도 그냥 이 한 줄 정도만 다 적으시면 그냥 헤더만 적으시면 다 해결이 돼요. 굳이 이런 내용은 아마 본인들 좀 이제 공부하실 때 약간 이제 다른 내용에 이렇게 하시고, 와이드 스크린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그 쓰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좀 이제 피해 가시는 게, 다기능화하고 다채널화. 아마 다채널은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거는 실은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비교해놨는데 이 라인보다 이게 실은 NTSC잖아요. 이건 SD도 약간 이제 좀 SD라 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날로그 TV니까. 여기에 보면 예전에 주사 선수 뭐 이렇게 해서 여기 VSB 대 8VSB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똑같이 6메가, 6메가 뭐 갔던 게 있어요. 예전에는 부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죠. 디지털이 오면서 하게 됐고, 오류 정정도 되게 커졌고, 음성도 많아졌고, 화질도 뭐 고화질이 됐는데, 얘를 이 옆에 또 UHD를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이 바뀌는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표를 가지고. 자, 아날로그 대 HD, UHD를 한번 일면에 놓고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다. 오히려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이렇게 이해하신 데는 상당히 편해요. 실은 제가 이 관련의 자료는 근데 디지털도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나라가 틀리면 주파수가 다 밴드 대역이 틀려져요.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송 방식도 각각에 다 틀려지죠. 예전에 유럽은 예전부터 OFDM을 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점들은 가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럽의 강점하고 자기네들만의 강점을 해서 좀 자기네 나라에 맞게끔 좀 변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 다 엠팩2가 썼는데, 얘도 지금 지상파 디지털하고 UHD로 넘어가면 UHD에서는 전부 다 엠팩2가 아니라 다 바뀌어요. 완전히 다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비교를 제가 자료는 준비해 오긴 왔는데 보여줄 시간이 이거는 DVB-T나 이쪽은 뭐 거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방송이잖아요. 현재 방송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현재 방송은 되게 실은 이 HD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UHD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국만 서비스 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걸리고 지금 아날로그가 남아있듯이 다 UHD를 살 거냐? 제가 봐서는 절대 그렇게 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HD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는 당분간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려면 A는 거의 주력되는 기술이 지금 현재 이거예요. UHD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일 뿐이지 주력적인 서비스는 다 여기 있어요. 지상파로 보면. 지상파하고 이제 지상파로만 보면 그렇죠. 이 안에 이제 8VSB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8VSB가 왜 또 계속 있냐면 케이블에서도 요즘 8VSB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상파 방송만 8VSB로 봤는데 요즘 케이블 쪽에서 보시면 일부 PP들 다 거의 한 3, 40개, 많게는 한 70개 정도가 8VSB로 다 나와요. 왜 8VSB를 거기다 소개를 그 케이블에서 전송을 했겠어요? 국가에서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안 돼요,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디지털 빨리 전환하자. 또 케이블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빨리 전환해야 내가 나머지 주파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했던 게 제가 다다음 시간에 좀 잠깐 얘기는 해줄 건데 이제 서로 업역을 넘어가는 서비스를 요구한 거예요. 케이블에서는 순수하게 콰음을 썼었는데 콰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8VSB 줘. 전송하게끔 허가해줘. 그리고 이제 위성방송은 DCS를 IP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접시 없는 방송 DCS를 허가를 해요. 원래는 그게 법적으로는 서로 업역이 틀려서 허가를 못했는데 2013년에 안 됐었는데 작년부로 해서 올해는 이제 그 영역이 다 없어졌어요. 아직 공식적인 법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부에서 다 공적으로 작년부로 다 허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케이블에서도 8VSB를 보내고 위성에서 접시 없이 KT 그냥 광망 통해 가지고 IPTV처럼 위성방송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각각의 방송 영역에서
서로만의 내 영역을 지키던 걸 이제는 다 탈피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케이블도 똑같이 IP로 전송을 해요. 한 달 전에 진주 서경방송이 케이블에서 IP 방송을 한 게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케이블도 똑같이 괌도 보내고 발브 SB도 보내고 이제 IP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낼 수 있는 방송망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케이블도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방송망 안 늘리고 인터넷 통해서 보내겠다라는 거고, 256캄 기존에 있는 망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고, 발브 USB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채널 없애면서 디지털 전환하면서 이 대형 내가 추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이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술의 이 맥락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금방 없어지진 않아요. 아마 당분간의 테마들은 계속 HD하고 UHD 이 관련해서 방송에서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방식하고 UHD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차별적인 답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 차별적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런 이제 그 편화 비교하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데, 뭔가 다른 얘기를 쓰시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8VSB 방식하고 그 유럽 방식 비교해 놓은 걸로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뭐 동일 채널하고 있는 없앴던 거, 그리고 얘도 훨씬 더 OFDM 방식이, OFDM의 약점이 뭐예요? PAPR이 크잖아요. 얘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실은 다 이제 여기 방송에서가 아니라 다른 통신 이론, 이동통신에서 다 똑같은 기술들을 쓰거든요. 그 기술들을 쓰니까 그 기술들을 자꾸 가져다 쓰셔야 돼요. 굳이 방송이라 해서 뭐 방송만에 특별하게 쓰는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이제 기술들을 쓰시다 보면 이거는 뭐 디지털 비교한 거라 크게 그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성 DAB가 이제 지금 이제 유일하게 디지털 전환 안 하는 게 라디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방송이 영역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디지털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 안 된 게 지금 라디오예요. 그래서 이 라디오에 대한 이슈는 그 보는 시야마다 상당히 좀 달라요. 굳이 라디오를 전환할 필요가 있냐? 지금 다 뭐 휴대폰 통해서 다 뭐 데이터 통해서 다 듣고 있는데, 오히려 이 얘기하면 그 요즘 간혹 그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휴대폰에 라디오 수신 칩 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얘를 활성화를 안 시키다 보니까 그 휴대폰으로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냥 라디오는 수신은 안 된다. 그런데 애국은 그냥 라디오 수신 기능을 지원한다. 그 얘기는 이 디지털 전환에서도 이게 하나의 어디인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어딘가에는 넣어주면, 자, 그게 라디오를 왜 디지털 전환하면서 라디오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그 세월호가 하면서 그 재난 관련해 되게 이슈가 많아요. 그 이슈에 보면 지금 DMB가 재난방송 매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TV도 지상파도 다 재난방송 매체예요. 그렇지만 재난이 났을 때 가장 빨리 접근하고 가장 오래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라디오거든요. 그러려면 라디오도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라디오, 자, 휴대폰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는데, 이동통신 딱 안 돼봐요. 데이터 끊어져요. 뭘로 해요? 받을 방법 하나도 없어요. DMB, 지금 다 음영 다 해소됐나요? DMB 아직 멀었어요. 그렇다고 데이터 안 되는데, 이동통신망이 다 지금 뭐 PSLT 뭐 된다라고는 하지만 다 될까요? 안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공공망의 어떤 기존의 라디오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전통적인 이런 그런 내용은 잘 없어요. 다들 뭐 기존에 결국은 TV가 디지털 하듯이 라디오도 디지털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고음질의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여기에도 많이 기술이 돼 있고 그리고 요즘 라디오들도 다 방송사들 보면 보이는 라디오 많이 하잖아요. 그 형태가 결국 이는 디지털 라디오 형태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뭐 서비스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 각 라디오별로 앱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양방향 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그 청취자들하고 소통하는 이제 그 방송들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얘도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유일하게 지금 아날로그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배경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방송이 기존에는 다 단방에 있던 양방향으로 하면서 자,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디지털로 안 바뀐 매체가 없어요. 방송을 하는 매체는 다. 자, 인터넷 자체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IPTV도 뭐 다 디지털로 돼 있어요. DMB도 뭐 OFD 쓰니까 다 디지털이고. 근데 유일하게 라디오만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라디오의 강점, 그 다음 위성, 그리고 위성도 전통적으로 여기에 위성이 제가 최근에 뭐 문제 분석해 보니까 위성이 꼭 나와요. 왜 나올까요? 우리나라 위성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섬도 안 많고 그러는데. 위성 방송의 특징이 재난 방송이나 이런 광대역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향후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성 궤도를 뭐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위성 방송도 지금 무궁화호 7호하고 무궁화호 5A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스펙도 한번 쭉 해서 정리를 기존에 있는 거 정리를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 천리안 쏠 때인가? 그때 한 며칠 전에 이걸 그렇게 준비해서 제가 푼 적이 있어요. 위성 문제를. 그 시험 며칠 놔두고도 신문 찾아서 이렇게 봤던 게 해서 좀 푼 적이 있는데 시험 보시다 보면 뭔가 이제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위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위성은 우리나라가 아마 이게 워낙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거의 한 2번, 3번 만에 꼭 나와요. 위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뭐 위성하면 안테나 뭐 이 정도로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위성의 어떤 이제 간혹 보면 형태로 위성 방송 보면 크게 공부할 게 많이 없어요. 아마 아이템들 보면 몇 개 안 돼요. 거의 이제 할 수 있는 게 광하고 그 위성에 보면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차별화하지 않으면 그 문제도 결국은 내가 쉽게 풀면 다른 사람도 쉽게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성 방송이 자체가 어떻게 이제 특히 이제 위성 요즘 위성 그 공부하실 때 전에 거하고 지금의 이제 대체해서 많이 올라가요. 위성이. 그러면 얘랑 어떤 거 대체하는지는 이렇게 종속 관계로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는 것보다 종속 관계로 기존에 뭐 3호 이상, 5호 이상 대체로 5A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어떤 뭐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실은 그 재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특징적인 거.
애가 왜 쏘는지 이런 정도는 좀 이제 하시면 위성은 뭐 이렇게 되는데 실은 디지털 CCTV는 여기에 크게 뭐 비교할 사항은 아니에요. 디지털은 CA 쪽은 뭐 지금 뭐 다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날로그가 유일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게 CA 쪽이에요. 왜 많이 남아 있냐면 아직 우리나라 TV가 아날로그 TV가 많아요. 혹시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 가봐요. 시골에 가봐요. 아마 대개도 세컨 TV가 아날로그 TV가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TV들이 결국은 빨리 없애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말만 이제 지상파 입장에서는 2013년 이후로 아날로그를 안 보내니까 전환이 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으로 보면 실은 내가 아날로그 TV로도 보고 있는데 단지 TA 뭐 셋탑박스를 쓰던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왜 이걸 못 살까요? 결국은 방송이 공공에 뭐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그런 단말기를 못 사시는 분, 아니면 유료 방송에 가입을 못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결국은 어떤 미디어의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빨리 이제 전환하려고 이제 디지털 하다 보니까 음영지역, 특히 위성에서 얘기한 앞에 위성에서 얘기한 거는 음영지역 해소들, 지상파들 지금 지상파 뭐 그리고 뭐 지금 종합유선 그다음 IPTV 다 한다지만 어디 깊은 산속이나 낙후된 데는 해소할 길이 없어요. 위성방송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이제 실은 뭐 정부 예산으로도 해서 지원해 주면서 방송 보여주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ATSC 이것 때문에 좋은데 5분 쉬었다가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